안녕하세요. V피지크 홍준 트레이너입니다. 앞서 1부에서는 덤벨을 이용해서 어깨를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레터럴 레이즈의 팔의 각도, 상체의 숙임에 따른 전면, 측면, 후면의 범위, 이제 자극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2부에서는 업라이트 로우, 생소해 하시는 운동인 경우가 많은데 이 업라이트 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. 이제 바벨이나 이지바나 스트레이트 바를 들고 이렇게 레터럴 레이즈와 거의 흡사한 형태지만 업라이트 로우만의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잘 이용하셔서 운동 프로그램에 넣는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제가 2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. 자, 이제 3부에서는 제가 이전에 1, 2부 전에 어깨 운동에 대해 설명드릴 때 레이즈 계통의 운동을 많이 하고 프레스 계통의 비율이 좀 적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면은 프레스를 안 하느냐? 아닙니다. 운동 프로그램 자체에 프레스도 많아요. 예를 들어서 프레스가 전체 어깨 운동을 20세트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프레스가 한 8세트 정도를 포함하고 레이즈가 12세트를 갖고 간다는 얘기지, 프레스를 안 하거나 오히려 프레스를 너무 등한시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프레스 역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. 단 프레스가 정확히 어떤 운동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3부에 프레스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계획을 짰는데요.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어깨 운동, 뭐 이런 형태죠. 프레스 계통의 어깨 운동들, 뭐 이걸 바벨로 할 수도 있을 테고 목 뒤로 비하인드 넥 프레스도 하기도 하는데, 들어 올리는 계통의 프레스, 숄더 프레스, 뭐 덤벨 숄더, 바벨 숄더, 이 계통의 운동들이 벤치 프레스처럼 맞는 운동은 아니다. 벤치 프레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가슴 전체를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. 뭐 상부든 하부든 간에. 그렇지만 숄더 프레스는 지금 텐션이 걸려져 있는 위치가 이 전면부예요. 이 전면부에서 들어 올릴 때도 전면을 사용하고 내릴 때도 전면의 신전을 이용해서 무게를 받기 때문에 마치 벤치프레스처럼 어깨 운동도 프레스 계통만 하면은 어깨가 이쁘게 바깥쪽으로 커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꼭 운동 프로그램에 앞에 1, 2부에 있는 운동들 넣어주시고, 지금 프레스는 사실은 전면부의 자극이 더 높아질 수밖에 는 없다. 저는 숄더 프레스 하는데 후면 삼각근이 활용이 되는데요? 내지는 뭐 측면 삼각근이 잘 발달되는 것 같아요. 물론 어깨도 전면을 포함해서 3면으로 둘러싸여져 있고, 사실 전면, 측면, 후면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해부학적으로 인위적으로 나눈 거지, 이 삼각근이 아주 명확하게 앞, 중간, 뒤 근육으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스를 하더라도 측면과 후면의 갭이 있을 수는 있는데, 중요한 거는 전면부의 갭이 7R 이상의 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측후면부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전면 운동으로서의 프레스 역시 그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어깨에 스트렝스를 주기 위해서 프레스 계통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전체적인 근력과 전면부의 발달은 프레스에서 가져가도록 하고, 이제 입체적인 어깨를 부위별로 나눠서 운동을 할 때는 레터럴 레이즈나 업라이트 로우 같은 운동들을 좀 더 밀도 있게 해서 비율 조절을 잘 해가지고 프레스의 장점도 레이즈의 장점도 어깨 운동에서 잘 넣어 주셔야지 어깨가 발달할 수 있으니까 좀 이 어깨 운동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프레스 자체가 물론 전면부의 활용이 크긴 하지만 이 프레스 운동이 정확한 자세로 중량이 늘어남으로써 얻는 어깨 전체적인 스트렝스의 효과, 그 늘어난 스트렝스로 인해서 레터럴 레이즈나 다른 여타 어깨 운동들에서도 좀 더 중량을 더 잘 다룰 수도 있을 테고요. 그래서 이 숄더 프레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우선 첫 번째 덤벨 숄더 프레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. 덤벨 숄더 프레스, 지금 전면부에 자극이 이제 집중이 돼 있고 그대로 귀 옆으로 들어 올리듯이 덤벨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들어 올리는 거를 덤벨 숄더 프레스라고 하고요. 이건 역시 전면부 자극이 클 테고, 여기서 팔꿈치가 안으로 인이 되느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느냐, 내지는 더 안으로 돼서 거의 이제 뉴트럴한 상태로 들어 올리느냐, 여기서 손목을 돌리면은 어깨의 회전을 이용한 아놀드 프레스, 이제 아놀드 슈왈츠네거 이름 땄죠. 형태의 운동도 있는데, 이 부분은
전면, 좀 더 전면, 그리고 더 정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덤벨 돌리는 동작 자체는 어깨 회전을 이용해서 어깨 근육에 좀 더 강력한 수축을 만들기 위한 이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방법이 실제 운동 명칭으로 이어진 케이스고요. 그래서 내가 좀 더 전면부의 자극을 높이고 싶다 하시면은 팔꿈치가 좀 더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, 이런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벨을 이용한 프론트 프레스가 있죠. 그립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프론트 프레스로의 역할을 더 잘할 테고요. 조금 더 넓어질수록 이제 뉴트럴한 상태, 좀 더 바깥쪽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프레스가 될 테고, 이게 만약에 넓어지고 목 뒤로 상당히 붙은 상태에서 들어 올리게 되면은 비하인드 넥 프레스로 되게 되는데, 이 비하인드 넥 프레스가 뒤에 설명드릴 부분이지만 부상의 위험이 좀 높은 편이에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가려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덤벨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, 일반적인 숄더 프레스는 이제 아까 말한 프론트 프레스와 비하인드 넥 프레스의 한 중간 정도고요. 왜냐면 바벨을 이용하면 제 지금 덤벨의 귀를 지나가는데, 바벨을 이용하면은 귀를 지나가게끔 운동할 수가 없잖아요. 더 뒤로 빼서 비하인드 넥 프레스처럼 하든지, 아니면 전면부로 더 앞으로 빼가지고 프론트 프레스처럼 진행하든지, 그래서 그 사이가 덤벨 숄더 프레스가 될 테고, 바벨을 앞에 놓고 팔꿈치가 엘보가 안으로 인되느냐에 따라서 프론트 계통의 프론트의 자극이 더 높아지고 전면부의 어깨 자극이 높아지고요. 그리고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아주 안쪽 전면에서 좀 더 바깥쪽 전면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지, 이게 막 생뚱맞게 측면으로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프레스의 요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가지수는 뭐 프론트 프레스 앞에서 들거나 바벨을 이용하던가, 아니면 덤벨을 이용한 숄더 프레스는 뭐 자연스럽게 팔꿈치각을 바꿀 수가 있고, 비하인드 넥 프레스. 자, 이제 비하인드 넥 프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비하인드 넥 프레스의 단점 중에 하나는요, 우선 지금 제 뒤통수 보이나요? 저보다 뒤통수가 더 나온 사람도 있을 테고요, 저보다 목이 앞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목이 더 뒤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뒤통수에 가깝게 내리되 수직으로 내려야 되는데, 만약에 뒤통수가 많이 뒤로 가 있는 사람은 이 팔꿈치를 뒤로 많이 빼야 될 거예요. 팔꿈치가 어깨선보다 팔꿈치가 더 뒤로 빠지게 되면은요,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근육의 사용은 승모근이 이렇게 단축이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. 견갑골이 이제 바깥쪽으로 들리면서, 그로 인해서 팔꿈치를 뒤로 빼고 하는 프레스는 승모근의 활용이 높고요, 이는 목 부상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. 그리고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내려올 때 아무래도 이 팔꿈치를 뒤로 하기 위해서 상체가 아치 자세를 만든다고 하면 꺾임이 있을 텐데, 꺾였을 때 등 하부에서 무게를 잘못 받음으로 인해서 다치는 허리 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허리와 등의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부상들이 있으니까 저는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할 때는 가동범위를 좀 제한해서 90도 정도로 제한해가지고 부상 상해가 좀 없는 위치에서 한다든가, 내지는 과감하게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좀 거르고 오히려 덤벨 숄더 프레스랑 프론트 프레스를 좀 선호하는 편이니까, 본인의 체형에 맞게 본인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한 후에 내가 이게 너무 잘 맞는다, 그리고 난 불편하지 않다 하시는 분은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뭐 다치지 않는 선에서 메인 운동으로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호불호는 프론트 프레스와 바벨을 이용한 프론트 프레스와 덤벨 숄더 프레스에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장 대표적인 프레스 계통의 운동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이거 머신으로 하거나 스미스로도 할 수 있을 테고, 요 부분으로 인해서 프레스에 대한 부분이 전면 삼각, 어쨌든 전면의 삼각근의 개입이 가장 높다. 그리고 그렇지만 전면 삼각근 운동으로만 이 프레스를 활용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레터럴 레이즈보다 중량을 더 다룰 수 있고 팔꿈치 관절의 개입이 같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전체적인 스트렝스와 어깨 근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으로서, 그로 인해서 또 어깨가 전반적으로 더 크기감을 가질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프레스 운동 역시 놓치지 않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. 요거는 사실은 뭐 입체적인 어깨 만들기에 포함되는 주제기도 하고 빠져나가는 주제기도 하는데, 저는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어떤 부분이냐면은, 프론트 프레스, 뭐 바벨 숄더 프레스,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하실 때 어떤 사람은 스탠딩으로 서서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, 어떤 사람은 앉는데
등받이를 안 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,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클라인 벤치를 이용해서 각도를 살짝 눕혀서 이 숄더 프레스를 진행하는 것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상급자 이상의 분들은 꼭 스탠딩이나 등받이를 안 쓰는 프론트 프레스나 프론트 프레스보다는 덤벨 숄더 프레스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좀 팁이에요. 왜냐면은 대부분 분들이 처음 등받이를 이용해서 숄더 프레스를 할 때 편함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가, 초보자분들이 어깨 관절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되게 불편하고, 숄더 프레스 자세를 잡으면은 팔꿈치가 뒤로 빠지고 손목이 앞으로 나오는 형태를 만드는 분들이 생각이 의외로 많아요. 그래서 들어보세요 하면 자기는 수직으로 든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앞으로 들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각도를 눕혀서 등받이를 썼더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승모근 개입도, 팔꿈치가 뒤로 빠짐으로 인해서 승모근 개입도 훨씬 더 적어지고 자연스럽게 들리고, 그로 인해서 중량도 많이 들리고, 또 중량이 많이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등을 이제 몸이 그 등 받침대와 같이 요 발력을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중량 올리기도 훨씬 수월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등받이를 사용해서 이 프레스 계통의 운동들을 계속 이어가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처음 때 유연성이 안 받쳐주거나 아니면 초보자 때는 등받이를 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, 이제 운동이 좀 더 상급자가 되면서는 스탠딩이나 시티드에서 등받이 없는 숄더 프레스를 하시는 게 호흡을 끌고 가기에도 좋고, 어깨의 집중도를 높여서 어깨 자극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. 그리고 중량이 시티드 할 때보다 낮아지긴 하겠지만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은요, 시티드를 가지고 숄더 프레스를 하시나 스탠딩을 하시나 거의 중량이 비슷해지는 정도가 올 거예요. 그게 이제 코어의 발달과, 그리고 좀 더 어깨 사용이 높아지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등받이만 사용하셔서는 아무래도 이제 발력을 얻게 되고, 그리고 좀 더 쉬운 각도, 아무래도 이제 프레스가 숄더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 전면으로 들어 올리는 게 아무래도 중량을 더 활용하기 좋거든요. 가슴 근육의 활용도 높아지고, 그러니까 다른 근육의 개입도 아무래도 45도로 드는 게 훨씬 더 다른 근육의 예를 들면 뭐 가슴 근육이라든가 개입도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수직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홍지원 트레이너는 개인적으로는 스탠딩을 이용한 덤벨 숄더 프레스가 진짜 어깨의 스트렝스, 그리고 어깨의 자극을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더라. 그래서 등받이 활용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등받이 활용이 스탠딩이나 시티드에서 등받이를 안 쓰는 운동들보다 쉽기 때문에 등받이를 없애고 어깨 운동을 좀 진행을 해보시면은 의외로 어깨 운동에 있어서 순수한 어깨 근력의 발달을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, 보고 계신 VP식 유저님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어깨 관절의 유연성도 좋고 그리고 어깨 운동도 어느 정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등받이 없이 등받이를 했을 때는 뭐 덤벨을 40kg로도 드는데 등받이만 안 쓰고 스탠딩을 한다든가 CTD에서 등받이를 안 쓰면은 중량이 뭐 30kg나 25kg까지 너무나 갭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CTD를 했을 때 어깨 근육이 아닌 다른 근육을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조금 중량이 떨어지더라도 스탠딩이나 등받이 안 쓴 CTD에서의 숄더 프레스를 좀 연습해 보시고 운동 프로그램에 꾸준히 넣어 보시면은 제가 말하는 등받이를 안 쓴 순수한 수직 운동으로서의 숄더 프레스의 진정한 장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꼭 한번, 너무 내가 자신 있는 운동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등받이만 빼줘도 이 어깨 운동의 난이도가 높아진다. 이 부분을 좀 오늘 3부에서의 중요한 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지금 말한 부분은 좀 번외긴 하고요. 바벨 이용한 뭐 프론트 프레스, 비하인드 넥 프레스, 그리고 덤벨 숄더 프레스에 있어서 입체적인 어깨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전면으로서의 자극이 이제 우선은 크다. 그렇지만 이 프레스 계통의 운동이 전체적인 근력과 전체적인 어깨 근력의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입체적인 어깨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레이즈와 프레스의 비율을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고
때로는 저처럼 레이즈의 비율이 더 많아지는 것도 물론 좋지만 비율이 적어질 뿐 프레스 운동을 멀리 하거나 프레스 운동이 빠진 형태의 어깨 운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스트렝스 향상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으니까 이 어깨 운동에서의 프레스 계통도 꼭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입체적인 어깨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1부에서 레이즈에 대해서 이제 전면부터 후면까지 자극 범위를 어떻게 바꾸는지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요 이제 프레스와의 건너가는 다리처럼 이제 스트렝스 근력 사용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중량도 들 수 있는 업라이트로 하지만 레이즈에 더 가까운 운동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프론트 프레스나 숄더 프레스, 비하인드 넥 프레스 같은 프레스 계통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. 1, 2, 3부로 저희 유저님들 기다리시지 않게 빨리빨리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까요. 이거 하루만 이제 하루하루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자, 여기까지 저는 1월 2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홍지원 트레이너였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시간 저희 V피지크. 자, V피지크 홍지원 트레이너 V피지크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